저는 DCS 세롬에서 발표할 베이스랩 2월급입니다. 이 논문은 2017년에 나온 논문이고요. 우리 허중원 박사 과정님께서 추천해주신 논문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 논문 자체에 콘클루전이 따로 없어가지고 일단 있는 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앱스트랙에서 이 DCS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이렇게 좀 설명이 나와 있는데, 블록체인을 디자인할 때 많은 트레이드오프와 이렇게 논쟁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블록 사이즈와 같은 스케일링 파라미터와 관련된 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DCS 트라이앵글을 제시하는데, DCS는 일단 Decentralized, 그리고 컨센서스, K 이렇게 세 가지를 의미하고요. 블록체인 같은 분산된 하위 시스템을 보여주기 위해서 DCS 트라이앵글을 사용하는데, 이 세 가지 특성이 동시에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DCS 트라이앵글에서 제시한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피니션에서는 시스템 S는 스콥 S에서 상태 전이함수 fs로 구성이 되고 있고, 이는 시스템의 의도된 동작을 함께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지 M을 수신하게 되면 시스템 S는 내부 상태를 스몰 s에서 S'으로 업데이트하고, 시간 내에 회신되는 Y를 전송하기 위해 fs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스콥 S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필수 타입의 구성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모든 시스템은 항상 CPU 1개, 개발자 1명, 사용자 1명 이렇게 있다고 나와 있고요. 시스템 상태 스몰 s는 메시지 m에 따라 시스템이 fs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든 승인된 메시지로만 메시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DCS 트라이앵글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여기서 컨센서스란 시스템이 모든 합의 참여자가 공유하는 시스템의 상태 스몰 s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집합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 즉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 알고리즘의 결과는 네트워크의 FS 허용 출력 및 FS가 ST 내에서 완료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그 다음으로 스케일은 시스템이 전 세계 동일한 임의의 사용자들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 시스템의 트랜잭션 요구를 처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비트코인과 페이팔이 있다고 했을 때 처리량의 측면에서 서로 경쟁을 한다는 것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경쟁을 할 수 있음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디센트럴라이즈드는 시스템에 단일 고장 또는 제어 지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스콥 S에서 단일 요소를 제거해도 시스템의 동작은 계속 수행되고, 스콥의 단일 구성 요소로는 스스로 FS를 재정의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컨센서스 파티시판츠 앤드 풀 컨센서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컨센서스 참여자의 개념은 밸리데이터의 개념과는 좀 다른데, DCS 트라이앵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둘 사이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합의 과정에서 컨센서스 참여자는 모든 합의 과정에서 세 가지 이제 구성 요소가 있는데, 컨센서스 참가자, 투표 규칙, 투표하는 이렇게 자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탈중앙화 시스템에서 밸리데이터는
밸리데이터의 역할은 이 투표하는 규칙이 준수되어 있는지를 검증하고, 만약 그렇다면 투표 결과를 수용하고, 이제 투표가 그렇지 않다고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결과를 거부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에서 마이너가 블록체인의 어떤 거래가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 투표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투표하는 것이 임무인 것이 컨센서스 참여자이고, 밸리데이터는 마이너들이 유효하지 않은 블록을 생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또한 컨센서스 참여자는 각각 시스템의 전체 카피본을 유지하고, 이 공유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데 투표하는 독립적인 특징이 있고, 전체 시스템 상태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참여자들을 그렇게 신뢰할 필요 없이 투표가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Decentralization Scope and Reliability인데요. 네, 시스템의 스콥은 시스템의 기능과 관련해 있는 모든 하위 구성 요소와 실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를 CPU 2개와 하드디스크 2개가 있는 컴퓨터라고 가정했을 때, 단일 장애 지점이 없다면 그것 또한 탈중앙화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드디스크 중 하나가 고장이 있을 경우 전체 시스템을 손상시킬 수 있는 단일 구성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 이상 탈중앙화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이 탈중앙화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가 있고, 스코프를 충분히 좁게 정의한다면 어떤 시스템도 탈중앙화 시스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모든 탈중앙화 시스템은 우리가 그 범위를 넓게 정의한다면 그것은 중앙 집중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의 범위를 좁히고 넓히는 것을 탈중앙화의 이제 상대성이라고 하는데, 탈중앙화의 그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시스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Computational Throughput of Consensus System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계산 처리량인데, 합의 시스템의 계산 처리량은 시스템의 모든 입력 메시지를 처리함으로써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이 개념을 위해서 처리량을 나타내는 TS라는 값을 사용하는데, TS 값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각 합의 참가자의 계산력의 각 합, 그리고 컨센서스 알고리즘이 메시지를 손실하는 시간, 그리고 합의가 언제 도달했는지 결정하는 합의 한계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시스템의 합의 임계점을 초기화할 정도로 충분한 정족수를 형성할 수 있는 빠른 합의 참여자가 있는 경우, 느린 참여자의 남은 표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느린 참여자는 빠른 합의 참여자보다 메시지 처리가 느리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도 있고, 따라서 TS는 결정 정족수에서 배제되지 않는 가장 느린 합의 참여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네, 다음은 쿨리네이션 코스트인데요. 쿨리네이션 코스트 개념은 한 엔티티가 다른 엔티티를 참여시켜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어렵게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되면 카르텔이 형성되고, 이는 결국 합의 참여자들이 독립적이라는 요구사항을 위반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처음 출시됐을 때 전 세계에 분산된 마이너가 많았기 때문에 해시파워가 50%를 넘는 카르텔을 만들 만큼의 마이너를 찾기 어려웠는데, 현재 여기서는 2017년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에 대한 합의 참여자가 그때보다 적으며 식별이 용이하고 어느 목표를 중심으로
이들을 이제 한 번에 모아서 조율하는 것이 더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쿨리데이션 코스트가 이전보다 낮다고 볼 수 있고, 그림을 보시면 S1이 탈중앙화 시스템인 경우에 DCS 이론에서는 사용자 수, 빨간 원이 이제 사용자 수를 뜻하고요. 빨간 원이 증가할수록 합의 참여자, 녹색 원이 줄어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증명인데요. 이 부분 제가 좀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일단 탈중앙화된 합의 체계는 컨센서스 참여자들이 시스템의 전체 상태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유지할 때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프에서 이제 충분히 큰 시스템 규모에서 계산력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이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고 이제 못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제 유저가 캐파빌리티가 높으면은 느리고, 이제 느린 참여자는 이제 많은 거고, 이제 제가 유튜브 강의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이제 올림픽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빗대어 말했는데, 이제 스로아웃풋을 빠르게 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을 이제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거는 콜리데이션 코스트가 감소함에 따라 카르텔이 형성될 확률이 증가하고, 합의를 통제할 수 있는 카르텔의 존재는 시스템의 수행을 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게링 어라운드 DCS 트라이앵글에서는 DCS 트라이앵글이 완전한 합의를 채택하는 시스템, 즉 모든 합의 참여자가 시스템의 전체 상태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검증해야 되는 시스템에 적용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컴바이닝 DCS 시스템과 DS 시스템을 결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탈중앙화를 보존하면서 확장하기 원하는 DC 시스템,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라고 했을 때 트라이앵글별로 모든 참여자들이 추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시스템 처리량 TS를 증가시키려면 독립적인 합의 참여자 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신에 DC 시스템과 DS 시스템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논문에서 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DC 시스템과 DS 시스템이 결합되는 예시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의 느린 속도를 해결하고 빠른 속도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토콜이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또 여러 DC 시스템을 결합해서 DC 그룹의 상위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DCS 트라이앵글 내의 중간 부분을 익스플로어 이렇게 탐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탐구해서 옴니레저와 같은 시스템을 취하는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이 옴니레저는 이 논문에서 이제 참고 문헌에 따로 논문이 나와 있는데, 그 논문을 따로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DC 시스템과 DS 시스템 결합으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따로 결론은 없어서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